최근 제 유튜브 채널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처벌 수위가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거다. 이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그 어떤 수치로도 금액으로도 환산할 수 없습니다. 보상 규모에 따라 사망자 1인의 피해액을 수십억 원으로 환산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금액이 아무리 크다 해도 생명의 가치를 대변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저는 해당 영상에서 처벌 수위가 높고 낮다의 문제를 이야기하려던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중처법 시행 초기와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존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존재하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시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경영계에서는 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여전히 처벌 수위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죠. 특히 경영진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 기업들에게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재계에서는 이 법이 범죄자를 양상하는 법이라고 우려했지만 법 제정에 찬성하는 측은 재해를 예방하려면 경영진에게도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법이 제대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에도 큰 사고들이 몇 차례 있었고 이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법적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는 책임의 범위와 처벌의 강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주로 현장관리 책임자나 실무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 벌금이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적 처벌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책임의 범위를 경영진, 즉 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오너까지 확대합니다. 경영진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을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해졌죠. 이 법은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경영진에게 실질적인 형사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다룬 바 있는 사고이죠.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화재 사고. 해당 사고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만 역대 최초로 대표이사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죠. 박순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참석한 손익찬 일거사랑 공동대표 변호사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도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은 법인이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었다면 박순간 대표는 구속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박 본부장 등 하위 직책자들만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 시행 이후 많은 기업들이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수정하고 전사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는 더 이상 현장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수십억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기업에서는 법적 회피 수단을 찾으려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경영진이 직접 안전관리에 참여하기보다는 하청업체에 그 책임을 넘기거나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남아있죠. 이런 문제는 중소기업에서 특히 두드러지며 실질적으로 안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 외에도 기업 문화 전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후 조사기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는 책임을 묻는 대상과 처벌의 강도에서 나타납니다. 경영진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물음으로써 기업들은 더 이상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고 경영진에게도 안전관리가 필수적인 경영 요소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법의 엄격함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기업들이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단순한 벌금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고들이 이제는 경영진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는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실제 실형으로 이어진 사건과 유사한 업종의 기업들은 법 적용을 예의주시하며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명확하게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의 변화와 적용 사례를 다루면서 여러분께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니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